여러분, 마늘 거의 매일 드시죠? 생으로 구워서 김치에 넣어서 우리 식탁에 마늘 없는 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잘못 먹으면 간암과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식품이라고 믿고 매일 챙겨 드시던 마늘이 오히려 간을 손상시키고 뇌신경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면 정말 충격적이죠. 실제로 생마늘을 과하게 섭취한 분들 중에는 간 수치가 높아지고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희 응급실에 실려온 74세 남성 환자분이 혈액순환에 좋다는 말에 매일 공복에 생마늘을 여러 쪽씩 섭취했습니다. 며칠 후 피로감과 구토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왔고 간 수치가 정상의 4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인은 과도한 생마늘 섭취로 인한 간 독성이었고 환자분은 몸에 좋다고 믿었던 마늘이 독이 될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마늘이 어떻게 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먹으면 보약이 되는지 그 비밀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마늘을 건강의 상징으로만 알고 계셨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간 안 맞고 치매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과 뇌 건강을 지키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겁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30년간 진료해온 응급의학과 장석준 교수입니다. 마늘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올바르게 섭취하면 우리 몸을 지키는 최고의 천연의약품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마늘이 왜 그렇게 좋은지 그 놀라운 효능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늘을 썰거나 다질 때 특유의 매운 냄새가 나죠. 그 냄새를 내는 바로 그 성분이 알리신입니다. 이 알리신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를 억제하는 강력한 살균 물질로 몸속 염증을 줄이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감기나 독감이 유행할 때 꾸준히 마늘을 먹으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확실히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 마늘은 혈관 건강의 수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리신이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수치를 낮추고 혈소판이 엉겨붙어 생기는 혈전 피덩어리를 녹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 결과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하루 한두 쪽의 마늘을 꾸준히 먹는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항암 효과입니다. 마늘 속에는 셀레늄과 유황화합물이 풍부해서 체내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손상된 세포의 회복을 돕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마늘을 항암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 공식 인정했을 정도입니다. 특히 위암, 간암,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다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마늘은 단순히 세균을 죽이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몸의 방어체계 전체를 강화시킵니다. 백혈구의 활동을 촉진하고 체온을 올려주며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B6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마늘을 꾸준히 먹으면 감기에 잘 걸리지 않고 걸리더라도 회복이 빠릅니다. 마지막으로 항산화 작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가 쌓여 세포가 손상되고 그 결과 혈관이 약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죠. 마늘은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천연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즉,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혈관과 뇌를 젊게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마늘은 면역력 강화, 혈관 건강 개선, 항암 효과, 노화 억제까지 그야말로 우리 몸 전체를 지켜주는 강력한 천연 보호막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효능은
적절한 양과 올바른 섭취법이 있을 때만 나타납니다. 과하게 먹으면 간에 부담을 주고 위를 자극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마늘은 많이 먹는 것보다 바르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마늘이 어떻게 독으로 변하는지, 그리고 어떤 습관이 간과 뇌를 손상시키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은 분명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모든 약이 그렇듯 먹는 방법을 잘못 알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마늘의 함정, 즉 잘못된 섭취로 간과 뇌가 손상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위험한 경우는 공복에 생마늘을 먹는 습관입니다. 아침 식사 전에 마늘을 생으로 삼키거나 갈아서 먹는 분들 많죠?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균 물질이라 소량일 때는 몸속 나쁜 균을 억제하지만 공복에 들어가면 위 점막을 자극해 염증을 일으키고 위 통증 속 쓰림 구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간입니다. 간은 체내 독소를 해독하는 기관인데 알리신이 과다하게 들어오면 간 효소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간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이로 인해 AST, ALT 같은 간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지속되면 간염이나 지방간, 심할 경우 간경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진료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73세 남성 환자분이 한 달 전쯤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소 혈압이 조금 높고 손발이 자주 저리다 보니 지인에게서 생마늘을 매일 먹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 아침마다 식사도 하기 전에 생마늘 4-5쪽을 그냥 씹어서 삼키는 습관을 들이셨죠?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면서부터 입맛이 떨어지고 자꾸 속이 쓰리고 피로감이 심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위험인 줄 알고 참으셨대요. 하지만 한 달도 채 안 돼서 피부와 눈이 노랗게 변하고 구역질과 어지럼증이 심해져 결국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응급실에서 피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가 정상의 4배 이상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술을 자주 마신 것도 아니고 간에 부담을 줄 만한 약을 복용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간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죠. 원인을 찾던 중 매일 공복에 생마늘을 여러 쪽씩 드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원인은 과도한 생마늘 섭취로 인한 간 독성이었습니다. 알리신 성분이 너무 강해 간세포를 자극하고 지속적으로 해독작용이 일어나면서 간이 지쳐버린 겁니다. 환자분은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수치가 안정된 뒤 퇴원하셨습니다. 그분은 퇴원하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몸에 좋다고 믿었던 마늘이 이렇게 위험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늘이 아무리 몸에 좋은 식품이라도 잘못된 섭취법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공복에 생마늘을 여러 쪽씩 먹는 습관, 이것만큼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과도한 마늘 섭취는 뇌에도 영향을 줍니다. 미국의 일부 연구에서는 마늘 속 특정 유황화합물이 신경세포에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켜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즉, 너무 많은 마늘을 장기간 섭취하면 간뿐 아니라 뇌의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외에도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약과 함께 마늘을 복용하면 상호작용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혈액응고, 억제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마늘이 약효를 지나치게 높이거나 반대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둘째, 생마늘즙, 마늘환, 마늘즙 음료를 장기간 복용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가공 과정에서 알리신 농도가 높아져 간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어야 안전할까요?
일반적으로 생마늘은 하루 두세 쪽, 익힌 마늘은 하루 5, 6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식사와 함께 섭취해야 위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늘을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결국 마늘의 핵심은 적정량과 섭취 타이밍입니다. 좋다고 믿었던 습관이 오히려 몸을 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이제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마늘을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즉 간과 위를 보호하면서 효능을 높이는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배운 내용이 여러분의 마늘 섭취 습관을 완전히 바꿔줄 겁니다. 마늘이 건강에 좋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듯이 잘못된 섭취 방법은 간을 망치고 위를 자극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우리 몸에 도움이 될까요? 지금부터 마늘의 적정 섭취량과 올바른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섭취량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마늘은 하루 두세 쪽, 익힌 마늘은 5, 6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은 간과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생마늘을 먹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공복에는 위 점막이 비어 있어 알리신이 직접 자극을 주기 때문에 속 쓰림, 복통, 심하면 위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늘을 먹을 때는 반드시 식사와 함께 또는 다른 음식에 섞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밥, 채소, 고기 등과 같이 먹으면 알리신의 자극이 완화되고 흡수도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조리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늘의 영양을 지키면서 위와 간을 보호하려면 적당히 익혀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마늘을 너무 오래 익히면 알리신이 거의 사라지지만 기름에 살짝 볶거나 구워서 먹으면 자극은 줄이면서 영양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에 가볍게 구운 마늘은 지용성 항산화 성분이 함께 작용해 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은 숙성 마늘입니다. 마늘을 꿀에 재워두거나 발효시켜 숙성시키면 알리신이 S알릴시스테인이라는 부드럽고 안정된 성분으로 바뀝니다. 이 성분은 위에 자극이 거의 없고 항산화 효과는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래서 꿀마늘, 흑마늘, 올리브오일 마늘 절임 같은 방식이 노년층에게 특히 좋습니다. 혹시 마늘을 통째로 삼키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이건 피하셔야 합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알리신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아 효능도 줄어들고 위 자극만 남습니다. 꼭 잘게 썰거나 으깬 뒤 5에서 10분 정도 공기 중에 두었다가 조리하세요. 이렇게 하면 알리신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되어 몸속에서 더 잘 흡수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더. 마늘을 먹을 때 꿀이나 올리브 오일을 함께 섭취하면 훨씬 좋습니다. 꿀은 마늘의 매운 성분을 중화해 위 자극을 줄이고 올리브 오일은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를 돕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마늘의 흡수율이 높아지고 간 부담은 줄어듭니다. 요약하자면 마늘을 건강하게 먹기 위한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하루 생마늘 두세 쪽 이하로. 둘째, 반드시 식사와 함께 섭취. 셋째, 살짝 익히거나 꿀 올리브 오일에 숙성시켜 부드럽게. 이 3가지만 지켜도 마늘의 좋은 성분은 그대로 흡수하면서 간과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마늘의 효능은 얼마나 많이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늘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조합을 알면 마늘의 힘을 2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마늘은 그 자체로도 뛰어난 건강식품이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보약이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꿀입니다. 마늘의 매운 성분인 알리신은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하지만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꿀에는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성분이 있어서 마늘의 자극을 완화하면서 흡수를 도와줍니다. 특히 꿀마늘 절임은 예로부터 민간에서 많이 먹던 조합입니다. 마늘을 통째로 껍질 벗겨 유리병에 담고 꿀을 부어 2~3주 숙성시키면 됩니다. 생마늘의 알리신이 꿀 속에서 마일드하게 변하면서 위 부담은 줄고 면역력과 혈액순환 효과는 더 오래 유지됩니다. 아침 공복에 작은 숟갈로 하나씩 드시면 속이 편안하게 열이 오르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이 리코펜이 마늘의 알리신과 만나면 혈관 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마늘 추출물과 토마토 주스를 함께 섭취한 그룹이 각각 따로 먹은 그룹보다 LDL 콜레스테롤이 약 20% 더 많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토마토를 살짝 익혀서 올리브유에 볶고 마늘을 곁들이면 알리신과 리코펜이 모두 잘 흡수되어 혈관 청소 식단으로 완벽합니다. 저녁 반찬으로 마늘 토마토 볶음 혹은 토마토 마늘 파스타 형태로 드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우유입니다. 생마늘을 먹고 속이 쓰리거나 냄새가 부담스러울 때 우유 한 컵을 함께 마시면 훨씬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우유 속 카제인 단백질이 마늘의 자극 성분을 중화시켜 위를 보호하고 냄새를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뜨거운 우유에 구운 마늘을 으깨서 넣어 마늘 우유로 마시는 법 또는 스프 형태로 끓여 먹는 방법은 노약자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께 아주 좋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데도 탁월합니다. 정리하자면 마늘과 꿀은 위를 보호하고 피로 회복, 마늘과 토마토는 혈관 건강 강화, 마늘과 우유는 자극 완화와 냄새 제거. 이 세 가지 조합은 마늘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장점을 극대화하는 자연이 만든 최고의 보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늘보다 더 강력한 천연 항산화 식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마늘은 분명 우리 몸에 좋은 식품입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돕고 피로를 풀어주는 강력한 천연 보약이죠. 하지만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특히 마늘은 강한 항균 작용과 해독 기능을 가진 만큼 간에서 이를 분해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실제 진료에서도 몸에 좋다는 말을 믿고 매일 생마늘을 4~5쪽씩 먹다가 간 수치가 급격히 상승해 응급실에 오신 70대 환자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좋은 음식이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건강식의 핵심은 많이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마늘도 하루 한두 쪽 정도 익혀서 먹는 습관만 지켜도 충분히 약이 됩니다. 특히 꿀이나 우유, 토마토처럼 마늘의 자극을 줄여주는 식품과 함께 먹으면 간의 부담을 덜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마늘을 생으로 드실 때는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세요. 공복에 먹으면 위 점막을 자극하고 속쓰림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익혀 먹을 때는 너무 센 불에 오래 조리하지 말고 살짝 볶거나 구워서 알리신이 파괴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마늘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먹는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로 무조건 많이 먹기보다 내 몸의 상태와 맞게 조절하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의 지혜입니다. 오늘부터는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를 기억하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간을 지키고 혈관을 살리고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 두시면 더 빠른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튼튼 백세 라이프였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